There was considerable emphasis on the photo opportunity and the press reaction to it, and little or no focus on what such meetings did for the bargaining position. 대선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하시지 않는가. 한 번 당해봐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예, 오늘 월요일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밤 출간이 본격적으로 되기도 전에 백악관을 넘어서 우리 청와대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남북 간 긴장이 지금처럼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의 전직 외교 컨트롤타워의 이런 내밀한 주장은 정말 우리 청와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전선언이 있은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납니다. 저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입니다. 워낙 놀랄만한 주장을 쏟아냈기 때문에 저희가 차분히 하나하나씩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3차 판문점 남북 미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끼는 걸 동행하는 걸 거부했다. 이런 존 볼턴 보좌관의 주장인데 네. 자, 이제 하나씩 짚어볼 테지만 뭐 이런 주장 다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참 이 존 볼턴 전 보좌관의 책이 정말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외교적인 중요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뒷이야기를 상세하게 이렇게 회고로 형태로 낸 것인데요. 예. 특히 아시겠지만 작년 6월 30일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한국에 와서 당시에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가느냐 안 가느냐를 놓고 굉장히 기자들 사이에 오락가락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고 남북미 3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 회동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때 저희들이 좀 의아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갈 때 문재인 대통령은 저 문 뒤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나왔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존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둘만의 만남을 원했다는 것이고 또 김정은도 또 그렇게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한국 땅에 의해서 만나는데 또 그 해당국의 대통령이 안 가서 되겠느냐라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 현장 가서 결정하자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물론 이거는 뭐 아직까지 존 볼턴 보좌관의 어떤 주장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일단 정말 내밀한 주장들을 지금 쏟아냈던 존 볼턴 보좌관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 동행을 원치 않았던 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remendously successful. And it's my honor these two wing-woven to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면 신석호 부장 1차 때도 그랬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던 한반도 운전자론이 아예 그냥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속내가 다 드러나도 보니까요. 네, 한반도 운전자론이 치명상을 당한 건 오래됐죠, 사실은. 지금 그 볼턴의 그 발언을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거간을 잘 못했다. 이건 좀 고상한 표현이고요. 한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잘못 의사 전달을 했다는 거고요. 한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예. 그래서 한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일이
잘 안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과 미국이 이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최근에 왜 우리가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앵커께서도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렇죠? 북한이 왜 저래? 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예.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볼턴이 자기 회고록을 통해서 내가 답을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하. 청와대는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작년 하노이 회담은요. 사실 북한과 미국으로선 결단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정의가 달랐다는 게 이 회고록 내용입니다. And I hope his Christmas present is a beautiful vase. That's what I'd like, a vase. He did sign an agreement talking about denuclearization, and that was signed, number one sentence, denuclearization. That was done in Singapore. I think he's a man of his word. 아까 신석호 부장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북미 간의 중재와 조율을 잘못했다는 이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내에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할 것이다. 비핵화 다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폐기만 하면 대륙제다 풀어보겠지. 이렇게 간극이 컸었던 겁니까, 실제로? 그 남녀가 결혼할 때요. 예. 서로 진짜로 사랑한다고 결혼하죠.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 보면 진짜로 사랑하는 게 서로 달라요. 예. 예를 들면 조건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주시면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그보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예. 더 강한 의지로 완전한 비핵화를 했다라고 나오는 게 이제 주변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있던 지구상에 있던 모든 비핵화 합의에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합의했거든요. 4.27도. 근데 그 6글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핵화 합의는 서류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그러니까 6.12 때는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했고 그 첫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게 이제 하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노이에서 결렬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영변 폐기 의사는 그 이전에 9월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 나오거든요. 남북 성명에. 예. 그럼 9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9월 24일 날 문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갑니다. 트럼프를 만나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을 폐기한다는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2월에 하노이 회담이 열리거든요. 그럼 사실은 하노이를 안 받을 거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 안 되죠. 근데 하노이 받을 생각이 애매한 상태에서 거기 가서 협상을 하려면서 사실 깨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사실은 남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서 6.12 정상회담을 견인한 것도 한국 정부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을 견인한 것도 한국 정부입니다. 네. 그다음에 630 세상의 정상회담이 이틀 전에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만나게만 한 겁니다. 만나기만. 예,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아주 디테일한 비핵화 조치와 상황 조치에 대한 조합을 우리 정부가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이 회담이 깨지니까 그 책임, 그 부담이 이제 우리 정부에 돌아오는 국면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 사색이 된 표정으로 한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던 최선희 제1부상의 당시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장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배상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정말 힘들어하시지 않는가. 신석호 부장, 당시 하노이에 계셨었잖아요. 현지양 취재를 하셨었는데 그때 미국의 셈법을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토로한 게 정말 혹자가 얘기하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미국의 얘기를 배달 사고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볼턴의 책에서 곳곳에서 암시하는 것들이 그런 건데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저 최선희의 얼굴이 완전히 그냥 흑빛이 되잖아요. 예. 저거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최고 지도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런 그런 분위기예요. 저도 현장에서 채널에 해설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읽었습니다만은 예. 김정은은 분명히 뉴클레어 피스가 된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핵을 적당히 가지고 제재를 적당히 풀고 이제 미국화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근데
와서 완전히 그게 거절당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볼턴의 책이 주장하는 것은 김정은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과정에 반드시 내지는 문재인 정부가 뭔가 말 잘못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의 안보 문제가 해결되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맞죠? 그런데 북한의 안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한미군 나가야 되고 뭐 전략자산 나가야 되고 심지어는 한미 동맹까지 깨져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북한이.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핵을 적당히 자위적으로밖에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주장을 미국이 이해할 것이다. 왜? 미국도 한미동맹을 깰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셈법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노이에서 완전히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김정은이 알아버린 거죠. 예, 그게 신부장 생각은 그럼 존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이 거의 실체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람마다 지금 평가가 다른데요. 저도 다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곳곳에 뭔가 좀 약간 좀 격앙된 표현들이라든지 너무 지나친 디테일들이 좀 과장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큰 줄기는 제대로 짚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우리가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실제로 판문점 이 남북 미의 정상회담 때도 우리를 원래 배제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존 볼턴 전 부장관의 주장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이 세기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았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설계자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당시 저게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설계를 정용 실장이 했다. 이런 존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이거든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도 3월 달에 정용 안보실장이 대북 특사 자격으로 이제 북한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특사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한미연합훈련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요하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 직접 전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장면에 나오시듯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에 다시 가죠. 저 장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만났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달하죠.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당신이 바로 나가서 기자들한테 기자회견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바로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즉 북미 정상회담의 시작점이 바로 저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실제로 이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그 정의용 안보실장의 이야기가 자신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의용 안보실장이 자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번 트럼프 대통령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렇게 해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됐다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실제로 북한의 어떤 비핵화 의지나 북한의 어떤 요구보다는 실제로 정의용 즉 한국 정부의 어떤 뭐 창조적인 산물 이런 걸로 해서 실제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주장 자체의 어떤 진위 여부는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한만 박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남북관계 냉각기 접어들면서 연락처를 다 끊었잖아요. 그중에 정상간 한 라인도 있는데 볼턴 보좌관 얘기는 한 라인을 개설했지만 가동된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이것도 그럼 저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건 좀 복잡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 볼턴 보좌관이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24시간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면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6월 9일 날 지금 북한이 4개 연락처를 모두 끊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5일 날 북한이 뭐 고백했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로 파견. 그 연락 어떻게 합니까? 연락 채널이 다 끊어졌는데 예. 연락할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 간의 한라인이라고 하는 건 사전에 조율이 안 되면 통화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이 무슨 뭐 저기 오고 가는 전화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판문점 회동이에요. 정상회담 아닙니다. 그렇죠. 미 국무부가 회동이라고 그랬어요.
이틀 전에 그 위험한 곳에 경호 인력들이 사전 라인 점검도 없이 트윗으로 정상회담한다? 제가 보기엔 그건 뭐 유치원생도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사전에 상당한 정도의 교감이 있고 준비된 회담인 거죠.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은 지금 사실 엄밀히 보면 좌절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 이런 걸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약 과장된 측면도 있어요. 예. 많은 부분이 뭐 객관적 사실에 기반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사 선택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남북 관계가 이렇게 냉각기에 접어든 이때 거의 외교 비사에 가까운 뭐 주장들이 하나둘 공개가 되면서 우리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NSC에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대표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을 반갑게 맞이하시며 그들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었습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오늘 오전까지 회고록 파문이 엄청 일파만파 커지니까 그렇죠. 청와대도 좀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은데 일단 NSC에 항의도 하고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참 우리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회고록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원래 외교문서라는 게요. 한 30년 정도가 돼야지만 이제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회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담의 비사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뒤에나 우리가 좀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원래 관례인데 그렇죠. 이렇게 1, 2년 전에 있었던 중요한 정말 세계적인 빅 이벤트가 정말 낱낱이 다 뒷이야기가 다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아니, 실제로 지금 비핵화 논의는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 아마 외교사에 이런 전례는 없을 겁니다. 즉 미국 국내 사정에 따라서 존 볼턴 보좌관의 지금 이 회고록이 일단 법원에서 가처분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지금 법무부가 가처분을 신청을 했지만 그러나 형사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존 볼턴 보좌관이 아예 초록을 미국 언론에 다 뿌려버린 겁니다. 그러다 기정사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실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뭐 지금 와서 우리가 사실 NSC에다가 이야기를 해봤자 정말 제일 지금 답답한 거는 아마 백악관 NSC일 겁니다. 본인들 내용 이야기가 너무 공개되고 이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공화당까지도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비춰보면 우리도 지금 당혹스럽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더 당혹스러울 겁니다. 사실 크게 왜곡하게 하고 있다. 청와대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신 대표님 저는 오늘 이 회고록 내용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좀 놀란 부분이 존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은 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에 비유를 했거든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거기서 이제 조현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 영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좀 정신분열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옳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현병. 그러니까 뭐냐면 조현병은 뭐예요? 현실이 아닌데 그걸 현실이라고 믿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동하고. 근데 이 맥락에서는 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정신분열적이다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하노이에서 북한의 행동 대 행동 그걸 거부하는 것. 뭐 영변 해체하면 뭐 주고 뭐 또 우라늄 조금 해체하면 뭐 주고 하는 거를 그런 식의 접근을 거부한 것은 맞다. 그러나 북한이 영변을 해체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볼턴은 비관론자고 저건 안 되는 얘기다. 북한의 논리를 따라가면 비핵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턴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는 이게 논리가 안 맞는 얘기예요, 서로. 그래서 그거를 정신분열적 표현이다. 이렇게 아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조현병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건 상당히 이거는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죠. 이거 외교적 무례한 거기 때문에 우리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을 하노이의 상황을 보는 비관론자, 북한을 믿지 않는 비관론자 볼턴의 관점을 그리고 볼턴이 그런 관점에서 한국을 어떻게 봤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내밀한 부분까지 지금 다 주장을 내뱉고 있는 볼턴 보좌관이기 때문에요. 청와대는 이런 주장에 서둘러 선을 긋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사실을 왜곡한 건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았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이 약속했다는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였습니다. 이 가짜 비핵화 쇼를 합작해온 청와대의 책임은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밝혀야 합니다. 왜 침묵하시고 회피하려 하십니까? 신 대표님, 야당에서는 당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오만한 태도 보여도 반격도 못하나 지금 볼턴 보좌관의 주장이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를 설명하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할 때 당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여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때 6.13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사실은 이 야당이 참패를 하고 여당이 압승을 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또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좀 아쉬운 감, 또 어떤 면에서 내가 이런 어떤 뒷이야기 때문에 손해본 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그래서 정말로 볼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대한민국의 국치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대로 밝혀라 라는 이런 야당 의원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그 공세라고 봅니다. 지금 비핵화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국의 전직 외교 컨트롤 타워가 이런 주장을 한 것도 뭐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만 중요한 건 또 이 북미 정상 간의 실질적 진실일 테니까요. 저희가 이 회고록 파문도 유심히 한번 앞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